네, 2026학년도 수능이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후 5시 45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올해 수능 응시자는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수능 난이도와 입시 전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까지 공개된 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학생들은 지금 시험이 거의 다 끝났는데 국어, 수학, 영어를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저희 그 학원가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과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영어 모두 다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수준 자체가 사실 비교적 변별력이 있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불수능, 물수능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용어는 쓸 수가 없고 변별력 있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름 어떤 그 상위권에서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변별력 있게 출제된 수능이고 출제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틀 자체는 잘 좀 출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고3 학생들이 2007년생들인데 그때 좀 많이 태어났군요. 그래서 55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수능 응시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많은데 이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수험생이 일단 많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소 때보다는 뭐 학교 내신 성적도 높은 학생들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수능의 고득점자들도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입시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많아진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또 집단에 또 분포가 되느냐 문과냐 이과냐 그리고 어떤 그 선택 과목별로 어떤 과목에 또 집중적으로 또 포진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크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합격선 자체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고 부문별로 또 어떤 그 상승의 어떤 그 증가폭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구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금 돼지띠해인 2007년에 태어난 고3 수험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재학생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9.1%나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재수생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지금 현재 금년도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많아졌고 그 많아진 것에 비례해서 또 탈락자도 일단 증가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가 또 통합수능 또 마지막 해고 현행 또 내신이라든지 수능 제도가 내년도가 사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이 거의 마지막 기회 정도로 또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그 입시 시스템의 변화 요인과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많아서 탈락자도 많아진다라는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N수생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상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대 모집 인원이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른바 N수생 수도 전년보다 좀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통상 한 12만에서 13만 명대와 비교하면은 많거든요. 왜 그렇게 분석됩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사실은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그 최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쪽에서 겨냥한 또 재수 반수생이 좀 늘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최상위권이 그만큼 의대 쪽으로 또 나가게 되면은 중상위권 또 중위권 이런 어떤 연쇄적으로 어떤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재수생이 좀 많았고 금년도도 한 1,800명 정도 재수생 숫자가 줄었지만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의대 모집 정원 1,500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N수생이 한 1,800명 정도 줄었던 것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이 또 갑자기 1,500명이 줄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어떤 그 추정이지만은 N수생들의 최상위권 자체의 유입은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시험 중에서 뭐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었을 경우에 평소 때보다 어떤 그 점수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시자는 7년 만에 최다인데 의대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좀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이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합격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의대 그 수시 지원자 숫자가 의대가 거의 한 30% 가까이 줄었고 나머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그 지원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주요 상위권 자연계까지 동시에 준 것으로 봤을 때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와 함께 합격선이 상승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가 되면서 상위권의 N수생 유입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 축소됐지만은 합격선이 급격하게 어떤 상승할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또 이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시 지원자의 어떤 그 지원 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에서 어떤 그 문과 학생들이 좀 그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인 학률과 통계 과목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연계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 금년도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시에서도 수시에서도 어떤 그 자연계 최상위권 의대 모집 정원이 줄면서 합격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예상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출제 경향 살펴볼까요? EBS와 연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아침부터 선생님들이 풀어보는 것을 옆에 지켜보면서 EBS 연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EBS 연계의 어떤 그 체감은 받을 수 있다. 뭐 특히 1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EBS 연계된 어떤 그 독서 관련 지문이라든지 패턴 같은 것들은 나타났는데 이제 문제는 익숙하게 보는 형태들의 문제는 나타났는데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오지선다를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 외관상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EBS의 어떤 체감 부분과 실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반응하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 이제 국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라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 쪽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험생들의 어떤 그 체감 난도 자체는 선생님들이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막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추적 표본한 조사들의 결과들을 지금 대충 제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국어 1교시가 그냥 평이하게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정도 좀 난이도가 아닌가 싶고 또 2교시 수학 과목도 지금 6월 9월 평가 그 모의고사 때 나타났던 패턴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지금 출제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정답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부분만 비슷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뭐 시간 부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국어 1교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이런 기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024학년도부터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지금 현재 밝히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국어, 수학, 전체 영어 문제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 이전에 출제되었던 국어에서 고난도 문제라든지 아예 그냥 뭐 과학기술 어떤 이런 관련된 지문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킬러 문제로 특정했던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의견도 킬러 문제로 특정될 수 있는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영어가 6월 모의평가 때는 조금 쉬웠는데 9월 모의평가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6월 달 1등급이 19%가 넘었죠.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4%대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지금 그 5시 좀 넘어서부터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막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확인해 봤을 때는 지난해가 6.2%였습니다. 1등급이.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 4%까지가 1등급인데 절대평가인 과목에서 90점 넘는 비율이 6.2% 지난해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절대평가 과목 치고서는 대단히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영어 과목도 비교적 변별력이 좀 높게 출제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자연계 학과에서 좀 수능 최저 과목으로 사회탐구를 인정을 하면서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에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이 현상이 강력해졌다면서요. 지난해부터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도 자연계 수시라든지 정시 학과들에서 지원 가능하게끔 문호가 열렸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뭐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그 대학의 문호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탐론 현상, 이과 학생들이 과학탐구를 선택하지 않고 사탐으로 갈아타서 다시 자연계 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 판단인데, 금년도에 오늘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77%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사회 과목을 한 과목 이상이라도 선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에서는 사탐을 그 응시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 수능 최저 맞출 확률이 높아진 거고, 또 반대로 가탐 학생들은 의대 최상위권이라든지 자연계 최상위권, 정말 과학탐구 두 과목을 좋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고, 지금 오늘 어떤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시에 특히 가탐 학생들은 과학탐구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또는 잘 받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수시의 당락이 본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결정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구 영역에서 과목 간의 표준 점수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 점수 격차가 지금까지 보면 한 5점에서 과목 간에 한 11점 차까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탐구가 9개 과목이 있고 과학탐구가 8개 과목이 있는데, 사실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이 17개의 과목에서 과목 간 표준 점수의 유불리는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탐 쪽에 선택한 학생들이 무려 77%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사탐 과목에서 만약에 쉽게 어렵게 출제된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어렵게 출제돼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집단 자체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표준 점수에까지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어떤 사탐론 현상은 17개 과목에서 유불리가 뭐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가 될 거고, 12월 5일 날 채점 결과가 실제 나오게 되면은 각 대학들에서 이런 과목 간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어떤 그 테이블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 대학별로 그런 어떤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의 어떤 적용 방식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따라서 최종 대학의 선택 전략, 유불리가 또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어떤 구도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입시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우선 오늘 저녁부터 가채점을 해서 당장 이번 주말, 다음 주 주말부터 진행되는 논술 면접 전형에 원서를 내놓은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하게 일단 판단을 서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수시에 집중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특히 금년도는 사탐론 현상이 좀 커진 상황이고, 탐구 과목이 실제적으로 정시에서는 중요하게 어떤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될 가능성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탐구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적용 방식, 유불리, 여러 가지 어떤 셈법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어떤 그 입시가 지금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